여러분,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내년에도 확장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상 유례가 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왔죠.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주일 총재는 내년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년도.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년이 위험하느냐. 일단 이주일 총재가 든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경제에는요. 불확실성이 크잖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 돈 안 씁니다. 그러면 그게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백신의 상용화 시기도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백신의 상용화 시기도. 이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주일 총재가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어떤 상용화 시기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수요 부진을 이끌 거다는 거예요. 수요 부진. 수요 부진이라는 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 경제가 망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물가 상승률 0% 유지하고 있거든요. 0%. 아마 0.6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작으면 0.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2% 정도 올라가야지 적정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0점대 물가는요. 최악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 상승률 예측하기를 1.0% 정도에 그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물가는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에서 공급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라인을 그만큼 세워야 된다. 라인이 그만큼 서게 되면 사람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결론까지 생깁니다. 아니면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생기고 결국은 수요 경제 망가지고 공급 경제 망가지면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주일 총재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콕 집어서. 그만큼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덮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주일 총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이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람들이 사장을 안 하려고 한대요. CEO를 안 하려고 한대요. 대표이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우연히 직원 하나가 죽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본인 과실로 죽었어요. 그러면 구속되거든요. 징역 살아야 돼요. 기업은 벌금 내야 되고요. 게다가 가중처벌 벌금까지 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그야말로 꼼짝 말아예요. 규제가 뭐 한두 가지 하죠. 다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요. 아마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일 거예요. 게다가 주주 대표 소송제도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죠. 3% 룰. 쉽게 말하면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내가 50%를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 3%밖에 인정 안 되는
이상한 법, 전 세계에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그 법이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경제 위기에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간과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위기들이 결국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동결시키고 내년에도 확장 기조로 가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미국 금리는 0% 제로금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확장할 거냐? 지금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내리려고 하니까. 실질 실효, 실효 금리라는 게 있거든. 실효 하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예요. 지금 0.5조차도 안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효 하한선이라고 봐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 0.25까지 내린다? 어차피 안 먹힙니다. 금리를 내추는 이유는 유동성 더 늘리자는 거잖아요. 이미 유동성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기능이 지금 저는 부러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확장을 한다. 그럼 금리는 손은 안 댈 거라고 저는 봐요. 금리를 내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바로 RP입니다.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 쉽게 말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나는 사들이고 한국은행은 그에 따른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그죠? 금융사들한테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일단 뭐 5조 원 이상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환매 조건부 채권 RP에 대한 어떤 매입을 많이 늘리겠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도 해줬거든요. 직접 대출도. 금융기관에 주로 해줬는데요. 지금까지 전례 없는 그런 사태가 사실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거품이 더 커질 거예요. 거품이. 안 그래도 주식시장은 난리잖아요. 12월 24일 날 2806.86이에요. 코스피가 유가증권 시장이. 그야말로 폭등했어요. 사상 최고치예요. 지난 3월 19일에 1457.64였는데 이게 거의 두 배가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전무후무할 겁니다. 전무후무. 2806.86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수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주식시장에 분명히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실물 경기가 못 따라가잖아요. 한계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물 경제가 따라가주면서 이게 주식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소비는 폭등하고 기업의 투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의 지표들인데 뭐 수출이라는 게 지금 12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작년에 이미 1년 내내 수출이 떨어졌었어요. 올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9월에 반짝 늘어나고 11월에 또 반짝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소비가 좋아졌나요? 소매 판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투자도 몇몇 대기업을 빼면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실물이 못 받쳐준다는 거예요. 실물이. 그런데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전국 집값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치 올라갔다고 그래요. 0.29. 그야말로 폭등이에요. 폭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어도 4년 만에 50% 60% 올랐다는 게 집값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2배 오른 것도 수두룩해요. 문제는 앞으로 또 오른다고요. 또 오른다고요. 지금 강남 집값은 더 많이 올라요. 강남 집값은. 이게 서울 전체가 0.05잖아요. 강남 집값은 0.09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거품이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이게 해소될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돈 푸는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불러 넘칠 거고 돈이 넘치는 만큼 투자처를 찾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처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투자처를 지금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갈 곳을 흘러갈 곳을 잘 마련해 주는 거.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에 벤처에다가 흘러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저는 투기를 조장한다. 거품을 조장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왜냐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가 3천이 희망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져서 실물경제가 뒷받침을 못해서 주식시장이 진짜 와르르 무너지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나요? 어쨌든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 내년에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거품 경제를 더 키워간다. 전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